해 나가십니다. 내용 싹 무시해 버리시고 8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8페이지를 잠깐만 확인해 놓습니다. 8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버리십니다. 1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국가계획과 도시군 계획과의 관계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상위계획은 국가계획이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이겠습니까? 국가계획입니다. 그래서 부합이란 말은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에 대한 법률적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 추정했습니다.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내용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게 다르면 하위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만약 그런 경우에는 국가계획 내용을 우선한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과의 관계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것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정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내용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하위 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위 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쭉쭉 버리시고 바로 광역도시계획을 봐놓습니다. 바로 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6페이지 찾았습니까? 건너뛰는 것은 하지 말자가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셔야 됩니다. 우선 제1절 광역계획권 지정 찾았습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군. 그래서 둘 이상 줄쳐놓으시고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16페이지 보고 계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건너뛰어서 아쉬우시겠지만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은 그냥 건너뛰십니다. 상호 기능을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광역시설 줄쳐 놓습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에 전기, 수도, 도로, 병원, 쓰레기 처리장이 있다고 하면 걔는 기반 시설인데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거나 둘 이상의 특광시군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없지 않습니까? 인천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인천 매립장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한다?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GTX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접한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1, 2 찾았습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래서 가로 속에 시도란 말 찾으셨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가로 속에 시도란 말 찾으셨죠? 그러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도의 관할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라는 것을 잠시 확인해 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법과 관련된 공부 방법,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법적 효과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정리하시는 게 공부 방법이 되게 됩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인데, 이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 반대 개념은 국도이죠. 그래서 국도라는 말이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저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때에는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만약 광역계획권이 경기도라고 하는 동일한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와 구리시에 걸쳐 도로를 하나 만들고자 하면 이 남양주의 성장 발전에는 꼭 필요한 교통시설이지만 구리시에는 남양주 차량이 많이 드나들게 되었을 때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설치를 반대할 수 있죠. 구리시장이 반대한다 해서 남양주가 포기해서는 좀 곤란하기 때문에 둘의 상급 관청에 해당되는 경기도지사에게 구리와 남양주를 광역계획권으로 묶어달라 요청하게 되면 그 필요성을 검토해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남과 남양주를 연결하게 되는 수석대교를 만들어주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하남 시민들은 싫어하더라고요. 하남시에 차량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런 의견을 받아 하남시장이 반대를 하게 되면 수석대교 원칙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대신 상급관청인 하남시와 남양주의 상급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게 되면 그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만약 서울과 남양주 연결하게 되는 지하철 연결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안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특별시가 있고 그리고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저 서울특별시 안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서울 안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서울 자체가 하나의 도시이지, 인천이 하나의 도시이지 이곳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만약 서울과 경기도의 특정 도시와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서울 안에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 전에 시험을 출제했던 것이 광역시장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목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광역시장은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 광역계획권 정하는 것 아닙니다. 광역계획권 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만? 국도만. 작년에 시험 보셨으면 이것 우습게 맞추셨을 텐데. 작년이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게 15회이거든요. 이번에 30회 우리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29회 때가 그 다음 번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도 작년에 28회 때 합격했던 분과 29회 때 합격했던 분을 비교하게 되면 한 30% 가까이가 합격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30회 시험 때도 이런 비중으로 20% 이상 합격자를 좀 줄이게 된다고 하면 한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때는 상대평가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합격자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한 10,000명, 10,000명이 안 된다고 하면 5,000명까지만 자격증 주겠다고 제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때는 시험 공부 안 하실 거죠. 그 전에 미리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올해 한 해 더
올해 안에도 시험 합격자 수가 좀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상대평가 가기 위한 길을 닦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시험 아니지만 주택관리사 시험은 내년부터 상대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택관리사가 우리 시험 전에 모로모토 비슷하게 실험용 지 비슷하게 한 번씩 건드려보는 그런 시험 제도인데, 그쪽이 내년에 상대평가 넘어가게 되면 중개사 시험도 언젠가는 아마 상대평가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미리 보시는 게, 합격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작년에 어렵게 나왔는데 또 어렵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 사정 안 좋은데 욕 많이 먹게 되겠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편하게 내지 않나 그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시험에 나오는 게 워낙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만 좀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해 놓는다고 하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힘들지 않으실 겁니다.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만약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그 자체가 틀린 질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번 지정 및 변경 요청이란 말이 있고 그냥 건너뛰십니다. 지정 단위 그냥 건너뛰십니다. 4번 지정 절차 사셨죠? 여기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양가로 1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부터 의견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 동그라미만 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과 구리와 남양주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 노선을 만들고자 하는데, 남양주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다른 도시에서 반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동의만 해준다고 하면 수월하게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양시장은 다른 도시가 도로 설치에 반대하기 때문에 상급관청에게 저 도로 설치를 위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도로는 서울과 경기도의 두 도시에 걸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남양주와 구리의 문제라고 하면 경기도지사를 찾아가면 되겠지만 서울까지 연결되는 도로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 도로 설치와 관련되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반대하고 있던 서울시장과 그리고 구리시장에게 이번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하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지사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장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책임지고 있는 관할 관청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관할 관청이 누구이다? 서울시장. 경기도라면 경기도지사, 구리라고 하면 구리시장. 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남양주시의 관할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습니까? 남양주시장이겠습니까? 남양주시장입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있는데 그 시장 무시해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권 행위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것은 장소에 관한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소 책임지고 있는 관할관청에게 물어보고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계획, 땅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그냥 정치가이십니까? 어떤 분은 정치꾼이란 말도 하는데 이번에 하시는 분은 정치가이시더라고요. 카풀도 어느 정도 타협 유도하시는 거 보고 대신 욕심은 있으시더라고요. 다음 선거 때 꼭 당선되기 위해 GTX A 노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강행하시던데요. 나중에 우리도 힘 있는 분을 꼭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보내시면 남양주가 아주 성장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정치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이겠습니까? 비전문가이겠습니까?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중요한 행정처분, 행정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행위에 관할 관청이라고 하면 어디 심의 거쳐야 된다? 중앙. 우리가 지워버렸지만 현재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하고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할관청이 장관이라고 하면 중앙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관할관청이 지방이라고 하면 지방위원회 심의 절차 거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그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봐주셔야 됩니다. 이번 도지사 지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얘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3. 지정 통보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제2절 광역도시계획 차시였죠. 제2절 광역도시계획 차시였죠. 근데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 수도권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수도권이 하나의 광역계획권이거든요. 이 수도권이 언제까지 영원히 유지된다? 2021년도까지 수도권이 정비계획 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21년도에 저 수도권에 관한 개념이 해제됩니다. 그때 또 법 만들겠지만 법 만들기 전까지는 지금 법에는 2021년까지만 수도권이라고 하는 광역계획권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2022년부터는 수도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광역계획권 지정은 일정한 목적이 있죠. 저 목적을 달성하려면 저 광역계획권은 계속 유지되는 제도이다, 없어지는 제도이다. 없어진다라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십시오. 아마 올해 이런 시사성 있는 문제가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광역도시계획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도라는 거 기억하시고,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올해는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왜? 작년에 지정권자를 시험에 냈기 때문에 지정 절차를 시험에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꼭 한번 봐 놓는 겁니다. 그러면 제2절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 사셨죠? 찾았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대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관시키고 한결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이다. 광역시설이라는 말만 추정하시고 방향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앞으로 방향 제시하는 계획 보게 되면 얘는 집행계획입니까? 비전 제시하는 계획입니까? 비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시는 잘못된 비전을 한때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인구 50만 만들겠다 했는데 초과 달성해 버렸거든요. 야단 맞아야 되지만 야단 치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전 없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우리 별내에 지하철 4호선 연결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 별내 신도시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0? 네? 옛날에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 옛날부터 별내 신도시 만들 때부터 지하철 4호선 연결하기로 애초에 계획됐었거든요. 지금까지, 지금은 만들고 있는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하철 연결할 조짐 보인 적 없지 않습니까? 그 지하철 4호선은 서울과 남양주 연결하는 광역시설이라고 하면 그걸 어디에서만 정해놨던 겁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 지금 지하철 공사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행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집행하기 직전에 만들어지는 행정계획은 집행계획으로서 그 집행계획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광역도시계획도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이지 집행계획은 아니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저 방향만 잡아주는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 대신 이걸 보고 투자 여부 결정하셔야 되죠. 아니 우리 오래 걸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하철 연결하고 있는 노선은 대부분 농경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세법 공부하시다 보면 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을 때 직접 작용하고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를 처분하게 되었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까? 예, 땅이 근데 앞으로 살 땅은 많지 않으십니까? 내가 사놓은 땅은 없지만 앞으로 살 땅은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 농지에 대한 투자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농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 10년 이상의 안목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저 농지가 실제 개발 계획에 따라 뭔가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가치는 한 20배, 100배까지 뛰어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작년부터 땅 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넘어가도록 하고, 광역도시계획은 그런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니다.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3절 광역도시계획 수립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장소에는 국가계획 있다 없다? 국가계획이 있다 없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쪽에 국토종합계획 있지 않습니까? 국토종합계획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고 하면 하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저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수립되는 것입니까? 광역계획권. 그러면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관할관청이 있지 않습니까? 저 관할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에게 확인받아야 되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받아야 된다. 이해되신 겁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그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된 것으로서 둘 이상의 시도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함으로써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립, 승인 모두를 통칭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경기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한 것이죠. 그러면 그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어 있는 둘 이상의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게 되면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원칙적인 수립권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어딜 대상으로 지정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는 어디에 광역계획권 지정한다? 경기도라고 하는 같은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수립한다?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10년 지나도록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수립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관할관청은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그 관할관청이 답답해서라도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외가 각각 3개씩 존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 3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3개 존재하는 겁니다. 그 3개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그냥 교재 보십니다. 교재 보시면 양가 1번 원칙 찾으셨죠? 국토교통장관 지도의사 시장 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장소에 관한 개념과 다양한 계획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이 장소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거나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시에 일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은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도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해야만 집행할 수 있거든요. 집행하기 위한 집행계획 또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필수사항이고 장소에 관한 개념 보게 되면 그 장소에 대한 지정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죠. 만약 조정 대상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한다 맞겠습니까? 할 수 있다 맞겠습니까? 할 수 있다. 작년에 시험 보셨으면 그건 맞췄을 텐데 그게 주택법의 정답 지문이었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틀린 정답이 나온 적이 있는데 장소에 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계획 수립은 하여야 한다. 세상에 항상 예외 있지 않겠습니까? 저 예외 잡는 것이 항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소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딱 3가지 경우에 지정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딱 한 군데에서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대신 지금 예배는 처음 나가는 분들이라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총론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공법은 민법처럼 총칙은 없지만 그 총론을 많이 내가 정리해 놓고 이해해 놓으시게 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문제랄지라도 원론, 총론에 대입하게 된다면 문제 풀 수 있는 게 많아지시거든요. 그 실력 키워나가시는 게 공법을 한 80, 90 받는 방법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런 욕심은 없으시죠. 90 받을 정도라면 그분은 삶을 팍팍하게 살아야만 90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한번 듣고 마는 쪽으로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봐주시면 한 장 넘기시니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원칙적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으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라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여야 하고 1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 구역에 속한 경우라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부터 양가로 2번 예외 3까지 쭉 묶어놓습니다. 5가지가 예외에 해당됩니다. 우선 3번 보시게 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미 놓으시고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래서 3년 내 수립했다면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 없습니다. 3년 지날 때까지 수립하지 않고 승인 신청 없었다고 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 국가계획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 위에다가 1번이라고 해 놓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3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관할 지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그래서 3년 위에다가 2번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래서 4번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하는 경우로서 2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래 놓습니다.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동 줄쳐 놓습니다. 2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동그래 놓습니다. 한 줄 밑에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는 경우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단독 줄쳐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을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아닌 국토가 수립할 수 있는 것은 각각 몇 개 있다? 3개입니다. 숫자 3을 기억하시면 저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나도록 3년 이내에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답답해서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냥 3개 있기 때문에 숫자 3. 만약 4개가 있었다고 하면 4개 있었다면 아마 3년이 아니라 4년이었을 겁니다. 예외가 각각 몇 개 있다? 3개이기 때문에 3년 내 승인 신청 없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평창올림픽 개최하면서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강릉까지 이르게 되는 KTX를 새로 만든 적 있습니다. 얘도 광역시설이죠. 저 광역시설 만들고자 한다면 평창올림픽 개최하게 되었을 때 그때 KTX 설치와 관련된 계획을 미리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립한 계획은 뭐다? 광역도시계획.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KTX를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누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기도지사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 KTX 정찰역을 많이 만들면 경기도의 성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죠. 만약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게 되면 관할 구역 내 KTX를 정찰역을 많이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까? 강원지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얘는 KTX겠습니까? 지하철이겠습니까? 지하철입니다. 목적 달성하기 참 애매하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만약 우리 남양주에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 남양시장은 경기도지사는 다음 선거 때 당선되시겠습니까? 낙선하시겠습니까? 낙선하시길 겁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예전 아시안게임 치르면서 부채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인천 땅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인천광역시장 단독으로 또는 다른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면 인천시장은 욕먹죠. 그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떠맡기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청하게 되면 공동 수립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것은 3년 내 승인 신청 없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시장 군수가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대신 특이한 것을 우리가 하나 봐주셔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청 있습니다. 3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도지사가 요청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단독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사실 200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저 2002년도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취임하셨거든요. 2002년도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치 판도를 확 바꿔버렸는데, 그 당시 중앙 집권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지방 자치 시대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지방 자치 시대가, 지방 분권이 강화되게 된다고 하면 과거 중앙에 가지고 있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국토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중앙의 권한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줬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원래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그 지자체가 스스로 하지 않고 협의 거쳐 요청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게 되면 중앙에게 권한 다시 돌려준 것이죠. 2002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시대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지방에서 가져왔던 권한을 다시 중앙에 돌려주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 거쳐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대신 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구토가 협의 거쳐 요청하게 되면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은 상관없죠. 지방 분권시대와 맞물리는, 어울리는 제도인 반면 중앙에게 다시 권한 돌려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제도는 따로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도지사가 이런 세 가지 경우로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저 도지사는 원래 승인하는 자이죠. 승인권자가 수립권자로 바뀌었다고 하면 저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사장님이 직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하라 했는데 몇 년 지나도록 작성하지 않다면 답답해서 사장님이 직접 만들 수 있죠. 그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장 결재를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시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연 승인받아야 되는데, 저 세 가지 경우에 예외적으로 승인권자가 수립권자가 되어버린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장관 승인받을 필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나올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저걸 해주시는 게 일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신 것으로서 수립권자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내용 제기십니다. 그리고 4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 딱 한 번 하고 말 겁니다. 1, 2월 달에 11, 12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다음 각호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공법상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하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틀리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저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한다. 기준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그렇게 틀린 집은 나오는데 기준하면 항상 장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4절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1. 기초조사라는 말 보셨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2. 공청회란 말 보셨고, 옆에 페이지 3번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란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1번 보시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찾았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잠깐 봐놓습니다. 다음 각호에 따라 도지사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스속의 1번입니다. 도의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여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요청 동원해 놓으시고 공동 추진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번 도의사가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래서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으시는데 지금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도의사는 원래 승인권자이죠. 승인권자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했기 때문에 따로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양각 3번 협의심이란 말 보셨고 옆에 페이지에 4번 공람이란 말 보셨습니다. 그리고 2번 도지사 승인이란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상 절차와 관련되어 수립권자, 절차와 관련되어 수립권자, 승인권자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셨는데 사실 이거 탈 필요도 없는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수준은 어차피 시험 나올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 통해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도에게 승인받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경제계획입니까?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까? 토지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만약 경제계획이라고 하면 국민 개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또는 주택 소유 여부 그리고 직장, 월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토지에 관한 계획이라고 하면 땅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으로 측량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GTX 만들고자 한다면 도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어디에 누구 땅을 얼마 필요로 하는지 그걸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광역시설을 정비하게 된다고 하면 그 광역시설 정비는 개발 사업입니까? 비개발 사업입니까? GTX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것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개발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동식물은 제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에 천연 기념물 등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체 활동을 기초조사라 합니다. 그리고 저 기초조사 이후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서 공청회를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뭐 한다?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이 다양한 행정행위, 행정처분하고자 한다면 국민에게 한번 묻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을 주민 의견 청취라 하고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서 공청회와 공고 열람 제도를 행정절차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공람 절차, 공고 열람은 공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시켜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열람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열람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14일 이상 열람시켜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청회는 우리 학원 강의실에 이렇게 모여 이야기하듯이 한 자리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을 공청회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하기 전에 미리 알려줄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내일 공청회 한다고 하면 다들 약속 하나씩 있으시죠? 일주일 뒤에도 아마 약속 있으실 겁니다. 대신 한 2주 뒤에는 대부분 약속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좀 친하다 생각하는 분에게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 그런데 약속 있다고 거절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2주 뒤에 밥 먹자 했는데 또 거절당했다면 그분 저 싫어하는 거죠. 스케줄 없는데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공청회 관련되어서는 2주일 전에 14일 전에 공청회 한다는 것을 미리 공고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타당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공법상 총 5군데 나오는데 딱 3가지 경우만 우리 시험에 반복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딱 2가지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 시에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방향 잡아주는 행정계획이거든요.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입니다. 그리고 개발법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밖에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항상 공고, 열람, 공람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총 몇 번 나온다? 3번 나온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남양주와 구리를 연결하는 도로 설치하고자 한다면 우리 남양주 예산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심의 거친다는 것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수립권자는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기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무엇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다?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저 승인 신청이 접수되게 되면 승인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원칙적인 승인권자는 누구이다? 국토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한다면 자기와 대등한 행정관청, 중앙행정기관 장애, 협의 절차 거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얘는 수립에 필요한 절차입니까? 승인시의 절차입니까? 승인시의 절차인데, 이 제도를 두고 있는 주된 목적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타당한지를 확인고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철을 서울과 남양주에 걸쳐 연결하게 되면 그 지하철 지나는 곳에는 산이 있을 수 있죠. 농경지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 지하철 설치하는 것이 산을 없애면서까지, 농지를 없애면서까지 지하철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산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은, 산의 주인은 산림청장입니다. 그리고 저 산림청장은 각 시도 단위마다 지방 산림청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관할하는 자는 농림부 장관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방마다 지방 농림청장 따로 있거든요.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번에 승인권자라고 하면 저 산 없애버리면서 또는 농지 없애버리면서 도로나 지하철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하는지 현재 주인인 산림청장 의견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시길 최근에 만들어진 제2롯데월드는 원래 성남 비행장의 비행기 항공구역에 포함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백지화 되었다가 MB가 대통령이 되면서 성남 비행장 활주로를 3도 정도 틀면 항공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제2롯데월드인데, 만약 항공구역의 개발 사업이라면 공군이 관할관청이거든요. 공군 측에서 협의 절차 시에 반대하면 그 개발 사업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나 농지를 없애면서까지 도로, 지하철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현재 산과 농지의 주인, 관할관청의 동의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도시 생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필수 시설들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 계획에 따르게 되면 인구 10,000명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 면적을 30만 제곱미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현실적인 도시 계획은 저 30만은 좀 우리 인심이 좀 넉넉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0,000명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규모는 얼마입니까? 200만이거든요. 그 다산 신도시에 수용한 인구는 얼마이다? 4만 명입니다. 우리 평내동과 그리고 호평동이 각각 평내지구, 호평지구로 불린 적이 있습니다. 각각 그 단위 면적 200만 제곱미터에 걸쳐 개발 사업에서 계획 인구가 각각 4만이었습니다. 대신 한 지금 15년 정도 개발되고 나니 4만 명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10,000명 더 추가해서 양쪽 도시 합치면 10만 명이 거주하는 것이 평내 호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저 10,000명 살게 따면서 만약 300만을 개발하게 되면 90%의 면적은 개발되었는데 불구하고 비어 있을 겁니다. 가끔 지방에 산업단지가 공장 들어가지 않아 비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포 신도시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충청남도 새로운 도청 소재지. 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지방에 내포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한 조성된 지 10년 지났는데 불구하고 고속터미널 주변 보시게 되면 지방 산업단지 분양하겠다고 아직도 분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이라고 하면 진작에 분양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크게 회열하게 되면 예산 낭비이죠. 그래서 그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뭐란다? 심의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 기억나십니다? 저 국토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이죠. 국토가 예외적으로 수립권자이지 않습니까?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면 협의심의 생략한다? 협의심의는 뭐 하기 위한 제도입니까? 타당성 검토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랄지라도 협의심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처음 공부할 때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바로 24페이지입니다. 1분만 시간 주면 끝납니다. 양가에서 한번 찾았습니다. 협의심의란 말 찾으셨죠? 뭐 주시는 거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 동의해 놓습니다.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동의해 놓습니다.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 거기까지만 봐놓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도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아닌 예외적인 국토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때에도 협의심의에 관한 절차는 한다, 생략한다. 한다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추진 이해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예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은 수립권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께 도장 받고 그 숙제를 선생님이 보관하고 있습니까? 학생에 돌려주십니까? 학생에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숙제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숙제 받아보고 다시 공부한 적 있다 없다. 숙제에 가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첨삭하는 것도. 예, 본 적 없으십니다. 앞으로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해주셔야만 문제 풀더라도 좀 더 깊은 지식을, 좀 더 내가 모르는 부족한 지식들을 다시 내 걸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광역시설 설치할 자는 승인권자 설치하는 것입니까? 수립권자 설치하는 것입니까? 수립권자가 광역시설 만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돌려받아야 되고, 저 숙제를 혼자 아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까지 모두 알게 해야 되죠. 그래서 공람시켜주게 됩니다. 다만 이 공람은 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전 절차입니까? 이때는 사후 절차입니까? 사후 절차입니다. 만약 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 공청회 공람이라고 하면 죄다 며칠과 관계되어 있다? 14일과 관계되어 있다는 건 잡아주시는 것이고요. 수립한 확정된 계획을 사후에 알려주는 때는 이 절차가 아닙니다. 얘는 정책에 참여하는 사전 절차인 반면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셨던 GTX B 노선이 마스크가 연결된다는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저 광역도시계획을 확정 수립하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며칠 이상 보여준다? 30일 이상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 공람은 사전 절차는 원래 며칠입니까? 14일. 얘는 이때 공람은 사후 절차입니다. 그 사후 절차이기 때문에 이때는 30일 이상 잠깐 보여준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저는 할 거 다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조정 그리고 협의회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쉴 때가 되셨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